안녕하십니까. EPDTV의 EPD 이분모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금융 관련 업무를 한 15년 정도 해왔습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선물 옵션, 부동산, 각종 현물, 자산, 암호화폐 등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일부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고요. 요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보와 해안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많은 유튜버 분들과 경제 전문가들, 전업 및 병행 투자자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이 시장에 주식시장과 같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뉴스와 거시적 관점, 그때그때 시장의 대응에 관한 위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다 나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좋은 부분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시장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예시, 좋은 서적에 대한 소개, 암호화폐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과 국내 정치적 상황, 국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 거시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소식 중에서 비공식 소식통 벡트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 11월 초 가능성이 있어. (25일) 현재 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앞서 다음 달이죠. 12월 12일 출시를 발표한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취재에 의한 익명의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익명입니다. 벡트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빠르면 다음 달 초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익명의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11월 초에 출시되고 시카고의 유명 거래소 DV 트레이딩에 또한 해당 상품 거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를 두고 열성적인 암호화폐 지지자이자 분석가인 안드레스 안토노폴로스는 해당 상품이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옵션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비구금형임을 지적하며 암호화폐 산업계의 신용도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 섞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비물리형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작년 12월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와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가 출시한 바 있지만 낮은 수익성과 높은 시장 가격 변동성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벡트는 현금이 아닌 현물 기반 선물 거래소라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 CBOE, CME 시카고 선물 거래는 현금으로 마진 거래를 하는 거라면 벡트는 현물, 즉 비트코인을 직접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물량이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대상승장이 끝나면 물론 이 사람들이 숏을 쳐서 상승 곡선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숏을 치기에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확보된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약 2주간 그 비트코인 가격이 제자리 걸음이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6,5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일 26일 오후 3시 43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0.12% 내린 6,4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혜택을 받았던 작은 토큰들이 단기적으로 가격 흔들림을 보였고, 디클레드, 파워레저, 룸, 퀀텀, 에터니티 등은 5에서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스텔라 루멘의 저조한 시장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이내 코인들은 미국 달러 시장에서도 1에서 한 3%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큰 모험은 피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테더 논란으로 일부 거래소에서 7,000달러 선을 뚫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 15일 테더 가격이 1달러에서 0.93달러로 주저앉으면서 약 7% 정도가 되겠죠.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테더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7,700달러 선까지 급격히 올랐었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크라켄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6,800달러 부근까지 올랐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6,350에서 6,450달러 선 범위로 떨어졌고 10거래일 동안 동일한 가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CCN은 전반적인 가상통화 시장에서 불충분한 거래량, 낮은 거래 움직임에도 비트코인이 6,300달러 선을 지지선을 지키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자이자 기술적 분석 애널리스트인 에치카 사카는 거래량이 저조한 이 기간 동안 높은 차익을 지향하거나 높은 리스크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이러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 큰 시세 차익을 보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유입하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구체화의 움직임이 지금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에도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 구체적 규제안의 마련에 지금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24일 FSA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에 가상통화, 암호화폐라고 하죠. 산업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투자 수익, 예치금 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암호화폐 마진 트레이딩 차입 한도를 투자자 계좌 잔고의 2배에서 4배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진 트레이딩은 거래소로부터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투자하는 방식인데, 마진 트레이딩 한도를 4배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JBCEA에서는 추진한 바가 있다. 이번 FSA 마진 트레이딩 한도 도입 움직임에 따라 관련 규정이 구체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숙제다. 그렇죠.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 SEC가 바네이크 앤 솔리드
SEC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번 논의를 통해서 지난 8월 SEC의 승인 거절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규정이 CBOE의 규정이 잠재적 시장 조작 리스크를 감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인 벡트가 12월 12일 공식 출범한다는 소식이 다 알려졌죠. 근데 벡트는 역시 실물 인수도식의 비트코인 선물을 세계 최초로 상장할 계획이다. 실물 인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기일의 최종 결제가 해당하는 인수 금액과 기초자산인 실물을 직접 교환해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선물 거래 방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우리 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시장은 10년 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5000%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시장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견고한 거래량을 보이며 회복해야 다른 화폐들의 시장도 훈풍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얘기겠죠. 비트를 따라가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개별 장세, 테마 장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더 기대해보고, 좀 더 수준 높은 거래의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회복하는 올해 말쯤에 기대겠죠. 나머지 토큰들도 강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고, 애널리스트들 또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투자자들이 굳이 높은 리스크를 감당할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요. 25일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 기업인 디비어 그룹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 니켈 그린은 앞으로 이 시장은 지배력은 크게 성장을 하겠지만은 비트코인의 영향력, 점유율, 지배력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으며, 이어 크립토 기술이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암호화폐를 인식하고 이해하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죠.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인구가 전 세계 1%도 채 되지 않고 있죠. 이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15년 이내에 80조까지 다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 우리가 이 시장의 볼륨을 이 정도로밖에 기대하지 않을까요? 너무 보수적인 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뉴스는 글로스퍼 아프로 서비스 그룹 블록체인 적용한 신규 금융시장 개발.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 대표 김태원의 아프로 서비스 그룹과 블록체인 기반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프로 서비스 그룹은 2018년 현 총 자산 9조 3천억 원, 거래 고객수 120만 명의 OK저축은행, OK캐피탈, OK신용정보 등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금융 전문 회사이죠. 저축은행, 제2금융권, 일본계 자금, 중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까지 글로벌 영역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14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제휴로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앞으로 서비스 그룹 내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스퍼 자체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프로 서비스 그룹 관계자는 아프로 서비스 그룹의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미개척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이번 업무 제휴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유망한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핀테크, 해외 시장 개척 및 선점 등을 이루어 대한민국 금융 서비스가 해외 시장으로 확산되는 발판을 확보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글로스퍼 김태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블록체인 기술인 하이콘의 적용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서비스 그룹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대상 금융 서비스를 글로스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의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이콘 보유자분들에게는. 점점 일본의 제2금융권 자금들이 넘치는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투자처를 확보를 하는 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환경에 도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일본계 제2금융권 자금들 많이 들어왔는데, 사업 영역을 발빠르게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보자니 조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은행은 1금융권은 수수료 그리고 예대 마진 이걸로 굉장히 고액의 직원들 연봉과 유지관리비를 써오고 있는데, 많은 당기순이익 쌓아놓고, 근데 결국에는 점포도 전부 다 점점 줄이고 있고, 통장을 지금 없앤다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사업의 다각화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들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인원들 점점 감축하고, 과연 어떤 대안들을 지금 우리 금융업계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26일 금요일 34,010개 BTC 대량 이체 발생, 미화로 한 2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제공 플랫폼 블록 익스플로러에 따르면은 오늘 26일 오후 3시경 2억 달러 규모의 3,410 비트코인 규모의 대량 이체가 발생을 했다. 두 개 주소로 이제 이체가 됐는데, 두 주소의 소유자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이게 어떤 시장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선물 옵션 마감일에 따른 사전 대응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26일 자정 지나서 한번 지켜보죠. 월급도 암호화폐로 준다. 일본은 점점 캐시리스 사회,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모바일 페이와 현금 중 선택이 가능한데 시세 변동이 큰 암호화폐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암호화폐 뭐가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근로자 임금 지급 때 암호화폐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임금은 통화로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한다는 노동기준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입법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만이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 현금과 암호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금 지급을 위한 암호화폐는 언제든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만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큰 암호화폐는 고려치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일본 사회의 현금 의존도를 낮춰보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 현금 이외의 수단을 활용한 결제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 수치를 2025년까지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한국의 비현금 결제 비율은 89%에 달하며 중국과 영국도 각각 66%,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한국의 티머니와 같은 스이카, 파스모 등 교통카드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라인 내 결제가 가능한 라인페이 등이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전자화폐는 일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향후 기준에 맞는 새로운 암호화폐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자화폐를 통한 임금 지급 허용은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측면도 있다. 일본의 까다로운 계좌 개설 절차로 인해 월급을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있으면서 지난 3월 도쿄도에서 암호화폐 임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현금의 결제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10월로 예비된 소비세 인상 8에서 10% 정도 2포인트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웬 현금이 아닌 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 인상폭 2%포인트가 되겠죠. 만큼을 포인트로 보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적인 화폐에 대한 그 시스템, 현금 요구하고 비중이 큰 일본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입법화가 되면서 같이 실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금사의 지탱을 위한 ATM 유지 등을 위해 일본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비용이 연 2조엔, 약 우리 하나로 한 2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금융권, 특히 1금융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신용카드라든지 직불카드, 현금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깊은 검토가 여기 따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이런 발빠른 대응 규제, 기업 연계 비즈니스 확대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기업,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인 근로자, 노동자가 되겠죠. 유기적으로 삼각체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 굉장히 발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이 좌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횡보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횡보가 길어질수록 거기에 따른 그 에너지, 그 힘이 많이 응축된다고 이해하시면은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좀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향만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량이 거의 아사 상태에 이르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의 차트 분석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 세력들, 고래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관들의 페이크, 거짓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